아빠는 만능 로봇이다. 왜냐하면 아빠는 뭐든지 다 잘 다루니까. 우리 아빠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 항상 웃게 하고 사랑해주고. 아빠는 무너지지 않은 벽이다. 왜? 중심력이 있어서. 아, 아빠가 중심을 딱 가정에서 잡고 있어, 집에서? 네. 아빠는요, 저한테 물려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옛날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아빠는 심장이다. 왜요? 아빠가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가정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아빠는 버팀목이라. 왜? 회사에 버텨서 계속 일하고 돌아오고 몇 시간 동안 밤새 일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서. 아빠, 우리가 있어요. 심장이자 버팀목으로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는 아빠들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향한다. 우리 아빠들은 일터에서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조 부장. 출근하자마자 전 매장의 어제 매출 실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요즘 실적 보고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그때 렌탈하는 거는 직속 상관과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지만 장기 불황으로 상황은 쉽지 않다. 한 부스니까 그렇다고 거기는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새로운 영업 전략 보고를 하면서도 목표에 밑도는 실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절로 잦아든다. 좀 더 썼어요 이제. 무슨 사업 계획이기도 하고 영업 계획인데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영업. 전시회. 그가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는 판촉 행사장 관리. 오늘은 한 마트에 있는 매장을 찾았다. 공기청정입니다. 담당자가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직접 판매에 나선다. 공기청정입니다.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거 음이온 공기청정입니다. 여기 음이온이 나와서 공기를 맑게 해주고요. LED 조명으로 화초를 키울 수 있는 공기청정입니다. 열심히 제품 설명을 해보지만 살듯 말듯 했던 고객은 야속하게도 그냥 지나쳐간다. 공기청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야 흔히 있는 일이다. 판촉을 독려하고자 매장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영 신통치가 않다. 그래도 나만 믿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본다. 공기청정입니다. 아빠로서 제일 힘든 때 이제 매출이죠.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힘도 생기고 보람도 되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거나 손님들이 별로 안 오시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루가 좀 피곤하다고 할까.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보고할 때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 언제나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나. 오늘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집으로 향하는 길. 몸도 마음도 무겁다. 평일이면 매번 그렇듯 집은 비어 있다. 이 시간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돌기 바쁘고 아내 역시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바쁘다.
식구들의 시간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주 오래전이다. 온종일 가족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고단한 몸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들도 엄마도 자기 일에 바쁜 저녁. 한없이 쓸쓸하지만 그 또한 감내해야 하는 현실. 요즘 왕처럼 되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그냥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벌어가지고 애들 교육비, 뭐 학원비, 학원을 갔다가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거 되느라고 허덕이죠 이제. 시험에서 잘 하지 못했다. 사교육 없이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세상. 아빠가 져야 할 짐이 그만큼 무거워졌다. 얼마 전부터 조금이라도 사교육비를 줄여보려고 아이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 시대의 아빠들이 그렇듯 그에게도 오직 자식 교육이 가장 큰 부담이면서도 가장 큰 보람이다.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 이곳은 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아빠들은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함께 찾아온 구조조정과 감원이라는 위협 속에서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직장인 아빠들. 그 애환과 고충을 들어본다. 주말 되면 아파요. 집에 이제 토요일 있고 일요일 날 이렇게 좀 잠을 자는데 주말만 되면 사실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긴장하다가 이제 풀리니까. 구조조정이 나가라는 소리냐?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 일을 하라는 게. 어쨌거나 샐러리맨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알다시피 밖은 지금 굉장히 추워요 지금. 원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마음 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 들 때 많이 우울하죠. 만약에 이제 직장을 이제 떠났을 경우에 과연 그 가족 공동체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진짜 불안한 부분이죠. 걱정 많죠. 당장 내년 말까지 근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재테크라도 좀 잘 해놨으면 노후 대책이 돼 있을 텐데 그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막막한 상태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설 자리가 위태롭기만 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가족끼리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자리를 찾게 하는 아버지 학교. 아빠 편지를 4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수료자들은 한때 심각하게 직장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렸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그래도 참. 근데 그동안은 이제 바쁘게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왔던 삶이었는데 아빠의 자리가 없었구나 이 아이한테. 큰 목소리만 큰 소리만 갖고서 가정을 이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교육은 엄마가 알아서 하고 아빠는 바깥에서만 하고서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소통의 관계에서 억압적인 아빠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얘기를 안 하고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애하고 엄마하고는 한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왕따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사회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점에서 이제 없어졌을 적에 거기서 매몰차게 돈 안 벌어온다고 한마디 하는 거가 내 가슴에는 완전히 그냥 화살이 그냥 박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좌절을 하고. 막상 헤어지려니까 두렵더라고요. 제 자신도 두렵고. 제가 헤어지게 되면은 와이프나 자식들이나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해체되는 거죠. 예, 가정 자체가 해체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
어느덧 세월의 무게까지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침침한 눈, 잦아드는 의욕. 모든 것이 젊은 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갱년기에 들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던 일마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중장년 남성들은 우울해지기 쉽다. 게다가 가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면 끝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 채 서서히 마음은 어둠과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실제로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일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누적이 되면 위기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하고 적응적인 사람도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요.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때 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그분들에게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오던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살의 심리학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을 잃은 중장년 남성들은 패배감, 생활고, 외로움, 수치심 등을 홀로 해결하고자 자살을 선택하기가 쉽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2012년까지 최근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40, 50대 중년 남성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보다 해마다 월등하게 높았다. 자살의 원인이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중년 남성의 자살이 높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이신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같은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잘 벗어나지 못했을 때 자살로 넘어가는 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성들이 원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잘 이야기를 못 하세요. 평상시에 힘든 거를 좀 나누고 풀어나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견디는 거죠. 실제로 아프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약한 남자라는 어떤 취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들을 지나치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가 많이 있게 됩니다. 현재 40, 50대 중년들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어린 시절을 보냈다. 70년 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 농촌 근대화의 숫자로 드러나는 성과가 중요시되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의 권위주의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경험한 그들은 고속 성장의 풍요와 성공 신화를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세대로 오늘날 정치 체제의 기틀을 닦은 세대이기도 하다. 성취와 성공 그리고 영광의 시대. 그 성과를 모든 사람이 누린 건 아니다. 그 후로도 세상은 더욱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 중년이 된 그들은 다른 세대의 자녀로부터 다른 모습의 아버지상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완고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의 모습이다. 이게 좀 낙담하고 굉장히 좀 비참한 상황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겪었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특히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아이들이나 집사람한테 알려주면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공부하는데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네.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나 혼자서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생활용품 매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는 이 창고형 매장에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가득하다. 직장이 아닌 시장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아빠들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 외국계 기업을 다니다가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유통업을 시작한 중년 가장의 속내를 들어본다. 뭐 창고 외형이 크다고 해서 뭐 물건이 많다고 해서 뭐 다들 뭐 괜찮다, 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와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이게 제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수금이 돼서 이제 또 거래처들 결제도 해주고 이거 현금 이렇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뭐 생각만큼 최근에 이렇게 상품 회전이 빠르지 않고 뭐 경기 탓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예. 예. 뭐 그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지만 뭐 모아놓은 게 생각보다는 없고 뭐 그래도 뭐 갚아야 될 것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죠, 경제적으로. 조기 은퇴가 늘어나면서 많은 중년 가장들이 자영업이라는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그 역시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뭔가는 우리가 느끼는데 뭔가는 아빠의 그 겉으로 모습으로 느끼는데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부분도 아빠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때 그런 모습을 느끼는데 아빠가 잠들어 있을 때 특히 술 한잔하고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짠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느끼는데 아이들이 커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가슴이 아프죠.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그러니까 요즘 조금 더 저는 이제 저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니까 자금 이런 부분이 저희는 또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돈 회전이 잘 안 돼요. 엊그저께 아마 그저께일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생을 끝내려고 했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거 쉽지 않더라. 그 얘기를 엊그저께 제가 딱 듣는데 이 남자도 저희 남편도 술을 그때 많이 행겨서 아마 필름이 끊긴 상태일 거예요. 내도 그거를 했다고. 나 그 기분 너무 안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느꼈지? 우리는 가정적으로는 뭐 크게 그래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 전 사업적으로 일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항상 항상 기도하고요. 당신한테 제가 너무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큰 힘이 되지 못하고 힘들 때 근데 당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항상 진짜 나는 돈보다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해야지 돈도 벌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줄 수 있고 한 번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2012년 우리나라 연령별 남녀 자살률을 보면 40대 남성 자살률은 여성의 2배, 50대 남성 자살률은 여성의 3배가 넘는다. 가장 한 명이 자살할 경우 남은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
한 사람의 자살은 주변의 최소한 6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집만 돼서 이런 추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구나.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라. 얘들아, 엄마 잘 모셔라. 여기 유서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살의 문턱까지 갔던 중년의 아버지가 있다. 충남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황선만 씨. 그는 한때 도무지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아서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그 깜깜했던 어둠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금은 신바람 나는 강사로 또 희망과 생명의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때의 실패한 경험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믿는다. 줄수록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데 그 역시 누구보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으로 극단적인 결심까지 해보았기 때문이다. 직접 그 집행한 것은 20여 년 전 대출까지 받아 찜질방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만 떠안고 말았다. 오랜 시간 산더미 같은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다 공직까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처하자 그는 이곳에서 자살을 결심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발견한 작은 빗줄기. 그 희망의 씨앗이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이다. 그 빛은 바로 가족의 얼굴이었다. 이제 엄청난 빚도 다 갚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한 황선만 사무처장은 자살 기도의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그때는 참 그 순간을 잘 넘겨야 하는데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은 또 관점을 갖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오히려 그런 시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세상에 드러난 자살 사망자. 그 사망자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리고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자살 시도자의 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살 충동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 예방은 가능할까? 게이트키퍼 양성. 이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들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예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교육이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은 물론 학교나 기업과 조직에 게이트키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떠한 희망도 없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어떤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통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의 깊이를 빨리 헤아리고 그 위험도를 알아채고 전문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혹시? 기분이 어떤 안 좋았을 때, 그 기분이 다운됐을 때 우울증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자살로 이르는 징후의 관찰과 상담,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연결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한 지금. 국방부와 경찰청, 그리고 소수의 직장에서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직장에서 우리 아빠들을 자살 위기에서 구해줄 안전망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예방 활동가 교육은 신청 접수 개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이런 그런 공간에서 다 사라졌어요. 전화해도 전화 통화 좀 잘 안 되고 이랬는데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무섭고요. 자살 생각하고 있니라고 묻는 그 단어를 제가 입에 올리는 것도 좀 무서웠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 때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는 척을 한다는 게 겁이 났어요. 주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가 조금 상담자 역할 같은 걸 조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 길을 좀 더 지름길을 찾고자.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판별하고 그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본 과정. 3시간의 교육으로 수강자들은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살을 시도했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도 습득하게 된다.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자살 예방 활동가 교육과 강사 양성 교육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최근 자살 예방 활동가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전문 기관의 유사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자살 예방 교육은 자살을 부추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데 이제 좀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하고, 또 지나치게 그 사람을 이제 질책을 해서 나름 이제 힘을 내게 한다는 그런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외톨이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살 예방 교육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열심히 안 하냐, 조금만 힘을 내라, 이런 말이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좌절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징후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흔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묻고 도움을 주는 게 자살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또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고민과 절망에 공감해주며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줄 때 절망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여러 단서를 준다. 그때 자살을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자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생명 친구가 되어주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2010년 3월에 설립한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그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등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언제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생명의 전화와 인터넷 상담 창구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아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상담 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전화를 걸죠. 난 너무 죽고 싶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는 꼭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것, 그것을 표현을 해서 뭔가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우시니까 그걸 잊으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욕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그 진짜 욕구는 살고 싶다라는 욕구죠. 그걸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질문하고 듣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요. 그렇게 되면은 1시간을 상담을 하고 나면은 찾으세요. 본인들이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 교회가 자살 예방 심포지엄을 열고 두 나라 모두 공통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바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본은 최근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살률을 크게 줄였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소통과 연대가 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많은 이들과 접촉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수록 외로워지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희망 콘서트를 열어 힘겨운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최근에 중장년 남성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노년과 청소년 자살에는 정부와 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대들보인 중장년 남성들의 높은 자살률에는 무관심한 게 현실이다. 일터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도 절망에 빠지고 외로운 아빠들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 쉽지 않다. 우리 40, 50대 아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한마음 한몸 운동 자살예방센터는 가족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가정 안팎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아빠들을 위해 가정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이루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서로를 기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보듬고 아끼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관계의 문제를 좀 증진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복원력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공동체에 잘 속해져 있어서 어떤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속에 잘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적시에 잘 말씀하시면서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떤 공동체와의 연결성이 높으신 분들은 복원력이 아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삼성동 성가정 성당.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이 선물로 아빠를 주셨잖아. 주일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가 기획한 가족 자살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 묻고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아빠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나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아빠의 모습은 기쁨을 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행복을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쑥스러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소품들도 주어진다. 학년별 특성에 맞게 구성된 가족 자살 예방 교육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빠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이 지상의 모든 아빠들에게 살아가는 이유인 아이들이 아빠의 수고를 알아줄 때 모든 아빠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망원경을 만든데 망원경처럼 세상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존재래요. 시인 같은데요? 사진들 한번 볼래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이가 많은 누나이거나 형아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사람이 공부해서 집에서 가출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사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오,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친구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신이 느낀 것을 나누면서 사진 속의 아빠나 친구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패한 느낌. 지금 잘리는 것 같은데. 아니, 사업이 실패했어.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적으면서 아이들은 사진 속의 아빠와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다 버리고 싶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살고 싶지 않다. 오. 가출한 것처럼 보인다. 정신없다.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내 진심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오늘 주제에 맞게 가족 자살 예방 교육은 가족의 역할과 그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자, 뭐라고 썼어요? 자살. 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자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아이들을 이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죽고 사실은 엄마가 자살로 인해서 슬프게 떠나실 때 아빠는 그거의 3배가 되시는 분이 돌아가세요. 근데 왜 그 차이가 뭐냐? 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저기 아까 답변을 되게 잘해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왔어요. 훨씬 더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서. 교육이 진행될수록 점점 진지해지는 아이들. 이제 가족의 아픔과 외로움이 눈과 가슴에 들어오는가 보다. 아빠는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이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요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좀 아까 있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 자식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난 이렇게 돈 벌어오느라고 힘들고 아픈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셔서 그런 선택들을 하시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가정에서조차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현대사회.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줄 때 자살을 생각하는 가족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 노력하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한자 한자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쓴다.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제가 항상 아빠가 힘들면 응원해 드릴게요. 전 항상 아빠의 아들이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13번째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아빠 힘내세요. 엄지식 올림. 고마워, 제시카. 아빠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누렸던 아들은 이번 교육을 받고 아빠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노고와 고독한 싸움을 알아주는 아들의 편지를 받은 아빠. 나에게 나도 모르는 내 진심을 읽어주는 사람.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뭐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힘들다라는 거를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몰라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항상 가족들은 아빠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혼자 모든 이 짐은 짊어져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보통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진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잘 평가해주고 기쁘죠 뭐. 한창 때 당신은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화의 주인공으로 지금의 번영을 일군 당신. 그러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세월의 무게까지 감당하고 있는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용기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좌절, 가족을 위해 짊어졌던 무거웠던 짐 대신 이제 당신 어깨에 사랑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아빠, 잊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힘들 때 당신 곁에는 늘 우리가 있을 거예요.